자청했던 검찰 수사도 끝내 거부했고 어떤 일로 대통령과 주변 측근들의 거짓말 행진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이미 결정한 상태여서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탈 전망인데요. 대통령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합니다. 야권 성향 171명의 새누리당 의원 29명 있어서 야당 일각에서는 고민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가 중요하다고도 했는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자제해온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삼 페이지에 있던 공소장이 전부 그 내용이 다 들어. 근데 대통령 말 틀린 건 아닌가?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 이런 거 보십시오. 네. 전혀 지키지 않고 사실과 뭐 이런 게 전혀 근거하지 않은 검찰 수사 결과 신뢰할 수 없다. 네. 대통령 말대로 맞잖아요. 원칙과 신뢰를 어떻게 믿느냐. 네. 그리고 사실 야당 의원들이나 야당 인사들이 꼭 대법원 판결 나면은 그 대법원 판결은 덜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입법부나 행정부의 혜택은 다 받으면서 입법부의 국회의원까지 된 거는 대한민국 혜택을 최고로 많이 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그 질서 안에 있는
법원에 네. 어떤 판결을 거부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국회의원도 안 해야죠. 네. 어떤 독립국가를 세워가지고 거기 살면 되는데 그 대통령이 말하는 거 있죠. 네. 이 검찰이 아무리 중립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 질서 안에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그게 설령 틀리다면은요. 네. 아예 이거는 그 자기가 재직 시에 검찰 없애버려야죠. 이거 본인이 다 임명한 그러니까요. 검찰 있고 네. 그다음 그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하고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네. 이러면 검찰이나 법원이 네. 설사 내 마음에 안 들고 네. 어떤 그 중립성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네. 그걸 그냥 거부한다는 건 대통령이 어떤 진짜 이걸로도 탄핵 사유 되겠네요. 본인이 한 말이 자기가 있습니까? 헌법을 준수해 선서한 거기도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최병 편장이 보기. 그럼 대통령이 지금 혐의는 다 부인한다는 얘기인데 웬만한 혐의는 다 공소장 적시된 내용은 다 부인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저 법의 나라에 보면 유전무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돈이 있는 경우에 이제 죄가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유권무죄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 뭐 권력이 있으면 제가 권력이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상 권력형 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지금의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저는 다른 사건하고 달리 네. 이거는 이제 검찰의 조사 결과 나온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걸 우리가 뭐 100%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또 겁니다. 재판 가봐야 나중에 되니까. 재판 네네. 네, 내봐야 아는 네. 거지만 네. 지금 이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음. 증거가 그냥 누가 이렇게 저 사람 뭐 죄 질렀다, 죄 있다 이렇게 얘기한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다 명백하다. 검찰이 또 99%를 입증 가능하다고 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검찰이 구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대통령의 육성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건 부인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네. 적어도 거기에 보면 뭐 최 선생님한테 컨펌했나요?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컨펌이라는 거는 공무상 기밀을 최 선생님한테 가서 전달해 줬느냐 뭐 이 얘기하고 같은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그 다이어리라는 데 보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요. 네. 뭐 네. 거의 숨소리까지 적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부인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다른 혐의와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찰에서 밝혀냈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뭐 검찰에서 새삼스럽게 밝혀낸 것도 아니고 네. 그것이 보도된 게 너무나 많아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걸 그냥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청와대도 이걸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청와대가 부인하고 있는 거죠. 중립적 있는데 그걸 검찰이 내용 논리를 세울 수 있으니 지금 아직은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추가 명시된 라도 최종 판단은 법 이기 때문에 적인 방식보다는 소환 조사를 자, 대통령
2014년 이 문구 청난 버리는데 여상 변호사는 어떻게 저는 보셨습니까? 제일 지금 문제가 선의하고 대기업이 두려움 느껴. 네. 저걸 검찰이 왜 썼을까? 지금 3자 뇌물 제공에 물론 대통령의 선의란 말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 안 맞다. 그리고 네. 상식적으로 봐도 어느 대기업이 선의로 내겠습니까? 네. 청와대에 독대하고 나면 뭔가 내야 된다는 게 불문율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그렇기 네. 때문에 저거는 선의로 했다는 건 아닌데 네. 오히려 대기업이 두려움을 느껴 돈을 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제3자 뇌물 제공하고 모순되거든요. 그렇죠. 저 두려움 느껴냈다는 거는 직권 남용의 어떤 강요 네. 이런 거에 살 수 없이 냈다. 네. 그러면 내는 쪽이 뇌물이 안 돼요. 아무리 내도. 네. 저게 저 말이 맞다. 아니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는 쪽이 뇌물로 안 줬는데 어떻게 받는 쪽 혼자만 나 이거 뇌물이다 네. 받습니다. 그래서 이영렬 본부장이 뇌물 제공 수사를 계속하겠다 했지만은 만일에 청와대에서나 그다음 그 법률가들이 대기업 두려움 느껴서 돈 냈다.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질 경우에 네. 제3자 뇌물 제공의 수사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강도한테 있죠. 저는 양리발인 범죄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추가로 네. 말씀드리 지금 두 재단 출연 과정과 관련해서 대기업이 지금 두려움 느껴요. 이거는 53개 기업에 관한 것 네. 같고요. 이제 포괄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롯데한테 70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잖아요. 추가로 요구했죠. 그래서 받았다가 돌려줬고, 그다음 SK 80억, 그 총수 사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부영의 70억 네. 세무조사 문제. 이런 쪽을 더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뇌물죄 문제가 네. 성립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대기업이 두려움을 느꼈다 이 표현이요. 과거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사건 때도 때? 이게 네. 똑같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한테 돈을 내지 않았을 경우 혹시 인허가상 기타 여러 가지 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여 네. 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네. 그래서 검찰이 그때 적용한 혐의가 포괄적 뇌물죄라는 걸 그렇죠. 적용해서 네. 그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잖아요. 이거랑 뭐가 다르죠? 지금 똑같습니다, 이거랑.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을 때의 검찰의 논리, 네. 이 논리와 그때 법 적용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지금까지도 그걸 유지하고 있다면 그거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당연 나갈지 말지, 직접 취재할지 말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일단 가지는 않겠다. 아마 까지 고민을 했겠죠. 네, 아무래도 고민이 됐을 텐데 그동안 차관 인사라든가 외교 네. 차관 인사를 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리적 대응을 해 나가려고 했었고 그런 걸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단호히 보인 거고 특히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것이 팩트다라 그래서 네. 오보와 괴담에 대한 대응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급속히 좀 바뀌는 네. 기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헌정사상 최초로 공모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서 국무위원들 앞에, 공직자들 앞에, 그리고 국민들 앞에 나서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어서 잠시 주춤하면서 장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해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맹세코 비슷한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언급된 분들은 뭐 청와대에 나타나는 일도 사실 없는 분들이고 또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은 살림을 꾸려가는 그야말로 비서일 뿐이지 인사에 추호도 관여하는 권한도 없거니와 이치에 있지 않습니다. 안 수석께서 그 최순실 씨 아세요? 모릅니다. 나이 꽤나
말하면 거 아닙니까? 내가 맹세하고 그걸 모른단 말이야. 자, 이게 최병민 편장 이게 지금 대통령 거짓말 행진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변에 가장 핵심 측근들의 지금 또 얘기도 다 틀려서 대표적으로 김기춘 실장이 비서 14년 7월이면 이게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는 그 적후에 정윤회 씨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믿을 수 아니,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모를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도 밝혀졌고, 이제 언론의 취재에서도 밝혀졌지만, 사실은 그 최순실 씨가 가서 뭐 연설문 같은 거, 거의 최종본을 최순실 씨가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상한 말로 이렇게 고쳐오고 뭐 이랬던 것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비서실장도 참여한 독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원래 연설문 같은 거는. 근데 그 독해에서 자기가 본, 최종본이 가서 이상한 뭐 표현, 이거 누가 넣느냐 그러면 누가 넣습니다. 내지는 뭐 대통령은 당연히 그걸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도 박근혜 대통령과 40년 인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사실은 거의 대를 이어서 40년 인연이 돼요. 그러면 그 중간에 뭐 저도 휴가 때 김기춘 전 실장이 갔네, 뭐 최순실 씨가 갔네 하는 걸 별개로 하더라도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 적어도 최순실 씨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건 모를 수 있어도 최순실 씨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아니면 저기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비선실세란 결단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저는 자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그 시점은 좀 뒤지만 2004년 7월보다 뒤인 11월 상황이지만 그때 김기춘 실장이 지시한 사항 전 고인이 되셨죠. 공개됐죠. 그 사건을 조기 정결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런 큰 문제는 막았을 수 있었다라는 당시 경정에 따르면 권력서 그때 김기춘 실장은 그 내용을 사실은 보고를 받았죠. 자기와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때 수사를 조기정후 당시 민정비서관이 지시를 잘 이행해서 초점을 문건의 내용이 아니고 그 국정의 농단 문건 유출로 돌려서 결국은 수석으로 승진했다. 그러니까 몰랐다는 말씀은 잘 이해가 어렵죠. 제가 볼 때는 아까 박근혜 대통령 법과 원칙을 강조한 분이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무시한다 그랬는데 똑같은 거죠. 이분들 법대로 하면 다 맞는 말이에요. 문고리 3인방에 무슨 비서관들 인사위원은 맡긴 거지만 최종적인 인사는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변인 계시면 청와대에 따라서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요? 양의 머리를 내걸고 뒤에서는 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서영호 소장. 그렇지만 어제 검찰 발표에서 김기춘 실장이나 아마 우병우 수석이 관련된 부분들은 좀 많이 뺐습니다. 아마 수사가 계속 진행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계속 그건 봐야 되겠죠. 검찰이 오랜만에 밥값에서 최순실 문제하고 대통령을 기소하는 걸 통해서 밥값했다고 하는데 설거지까지 이용하려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우병우 수석 문제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문제를 마무리 지고 나서 특검에 넘겨야 한다는 게 여론에 비등한 특히 이렇게 국정농단의 한 축이 됐던 문화체육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 하는 시절에 바로 문제가 되는 차현택 사단이라고 하는 김종 차관 그리고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그리고 김종도 문체부 차관 송성탁 문체부 장관 송성탁 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집중적으로 인사 발탁된 이면에는 차은택 사단이 무엇을 믿고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 할 때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뇌물이라든가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겠지만 충분히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여죄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공소장에 빠졌으나 남은 특검으로 가기 한 2주 정도 남은 기간에는 아마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집중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인사를 해본 분들 취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사 명단이 쭉 올라와요, 후보자가. 네. 딱 올라오면 짐작이 됩니다, 전부 다. 아, 이 사람은 누가 추천했을 것이고, 네, 이게 네, 짐작이 네.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상률, 김종덕 뭐 이런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네. 또 경력을 봤어요. 인사위원장이니까 네. 김기춘 전 봤겠죠. 실장이. 네.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문화부 장관 감이야? 이 사람이 교육문화수석 감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되고 네. 다른 사람은 훨씬 더 자격을 많이 갖췄는데 근데 이 사람을 자꾸 시키라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인사위원장이 당연히 의심을 해서 질문을 해야죠. 네. 또 이제 다른 인사위원들이나 아니면 이걸 추천하신 분들한테. 그렇죠. 근데 그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 틀림없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민정수석이나 누구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네. 그러면 민정수석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하라고 하시던데요? 라고 네.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암시를 네. 했을 거라고요. 예. 대통령은 그럼 왜 하라고 했을까 하는 부분을 인사위원장이 몰랐다? 그걸 저희 보고 믿으라고 믿어요? 하기에는 네. 좀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짧게 말씀드리면 김상률 전 교문수석의 네. 경우에 차은택의 외삼촌이잖아요. 이분은 교수 시절에 북한 같은 약소국이 핵무기를 가지는 걸 용인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신 분이에요. 그게 논란이 그래서 됐죠. 네. 당시 수석이 됐을 때 정말 다들 멘붕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분이 청와대 수석이 되느냐고 지적을 했을 때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실장이 그분 인사는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몰랐다는 표현은 분명히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